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어찌하면 이론의 태도의 바탕에서 세계적인 정신운동을 우리 힘으로 이 땅 위에 달성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우리의 목표인데, 초대 회장이신 김준 새삼 초대 회장께서는 이 운동을 진리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운동 혹은 정신운동, 세계적인 진리운동, 정신운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근데 핵심은 이제 우리들은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사회로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새삼운동이 코로나처럼 좀 퍼졌어요. 엄청나게 잘 퍼지는데, 우리는 엄청 노력해도 안 퍼지는데, 코로나는 지 혼자도 그냥 막 세계로 퍼지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 퍼질까? 그 좀 재주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가져야 그렇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세계적 정신운동이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각자의 실생활에 부합되고 자기 생활하는데 부합이 되고 필요하고 유익이 돼야 된다. 생활에 유익을 주고는 그런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나한테 별 필요가 없어. 아무리 좋은 이론도 그게 확산되지 않고 각자 우리 삶에 필요하고 유익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도움이 되면 사람들이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요소는 진리에 부합되고 진리에 근본돼야 된다. 아무리 생활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돈 버는 방식을 누가 가르치는다 하면은 생활에 딱 부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진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 알아갖고 확산이 되는데, 그것은 진리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신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이 뇌 조직이라 하는 것은 사용하면 이게 그 조직을 자꾸 키워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애버린다. 자연적으로 그냥 그 조직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우리 사고하는 뇌를 사용하면 그 조직이 커지고, 안 사용하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진리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진리에 부합되는 어떤 마음 작용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거는 이렇게 길러준다, 길러준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어떤 활동이나 뭐는 그냥 없애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없애버리는 성질을 갖고, 이게 진리 작용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뇌 조직하고 진리가 비슷한데, 진리 조직이란 건 자기 진리에 부합된 거는 자꾸 살려주고,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건 언젠가 없애버린다 이거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이 진리에 부합되는 운동이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리란 무엇이냐 하면, 좌산 상사님께서는 우주 만유를 확산 관통되어 있다. 우주 만유에 퍼져 있으며 이게 확 관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성주 계공으로 돌아가고, 1월이 왕래하고 봄, 여름, 가을이 변하고, 이거는 그 확산 관통되어 있는 그 이런 땅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 자연의 도가 다 이 이론의 진리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 우주 자연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확산 관통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일일이 간섭을 한다. 그래서 인과보응의 진리로서, 불생불멸로서 우리 마음을 관포를 해갖고 선한 마음작용을 하면 그 선한 과를 받게 하고, 악한 마음작용을 하면 어떻게 알고 악한 과보를 받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한 성질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도 그 이론상 진리가 확산 관통되어 있다. 이게
이 우주 만유 속에 우리 생명체의 마음 속에 관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자성의 원리에 부합돼야 한다. 이 우리 마음의 원리, 자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운동이고 그의 자성의 원리에 대한 부합되면서 그러니까 자성의 원리에 바탕한 마음 공부로 이게 부합이 되겠다. 마음 공부에 해당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세 번째는 세계적인 공통적 당면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문제가 사람 마음에도 관계되고 또 이렇게 사람 생활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세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 과제에 부합이 안 되면 그냥 그 관심 있는 사람,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생활에 도움이 관심 있는 사람은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퍼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통적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세계적 공통 과제라는 것은 우리 자연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일으키는 문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민족이나 그러니까 이 그 강자약자 진화상 문제, 이게 강자약자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수천 년간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대립 지금도 막 노동자가 뭐예요? 이렇게 경영자가 이렇게 하고 있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대립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또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나 종교나 민족이나 이 사이 갈등 문제 이런 것도 해당하고 제일 큰 세계적 공통 과제는 자본주의의 피해, 자본주의 폐해가 공통되어 있다. 오늘날은 이 물질 문명이 항상 발달하기 때문에 이 전부가 이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장 경제가 참으로 묘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모든 동물 조그만 것부터 다 자기 유익을 주려고 움직이지 자기 해 입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유익을 추구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이익되는 일, 이윤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일심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창의적 노력을 해갖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이 갖고 있어요. 이거를 시장이라는 데에서 경쟁을 시키면 막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경쟁을 해갖고 기술이 발전하고 막 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발전하게 돼 있는 게 이 시장의 원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만 막 일 열심히 해라 하면은 이익을 안 주면요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 아무리 좋은 일로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이 시장의 원리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원리를 아는 나라는 잘 발전하고 모르는 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 쇠퇴하는데 이 피해가 막심하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시장적 경제에 있어서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돼.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되겠어요. 뭐 이 경쟁하게 되니까 승자가 패자가 있는데 이 승자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는 패자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패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우리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패자되기 때문에 수많은 패자들이 그냥 고통을 받고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받고 뭐 잘못해서 고통받고 뭐 어디 시험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는 네 책임이다 그러고 그냥 관심 밖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패자들을 엄청난 패자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갖다 자본주의 폐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그 경쟁하기 위해서 온갖 정신을 쓰고 있어요. 정신을 몰두하다 보니까 수양을 안 해갖고 그냥 이 정신이 세계가 피폐해갖고 막 이게 막 정신 질환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막 온갖 것이 다 생긴다. 오직 그 물질만 얻으려고 하다가 이 정신적이 고갈돼서 생기는 피해다. 이게 말할 수 없다. 거기 세 번째는 뭐예요?
탐욕심이 작용해서 막 부당한 일을 갖고 하다가 막 범죄가 막 증가하게 만든다. 이 세 가지 피해가 있어요. 패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도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정신의 고갈 문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데,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하면은 서구식 해결 방법은 법질서 확립이란 말이에요. 법질서 확립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경쟁은 막아보자, 법으로 막자 해서 막 강자가 막 불공정하게 경쟁한다니, 그거를 법질서 공정거래법이라는 뭘 해갖고 자꾸만 법을 못 어기게, 이렇게 거짓을 못하게, 그거는 해서 법질서 확립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피해를 없이하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막 이 세상이 엉망이 됐겠죠. 무도덕이 됐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규약이 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정신적 공정한 경쟁까지는 되는데, 이 정신적 고갈 이 해결 못하고 있다. 부도덕성 잘 해결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세 가지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자연 공해의 문제,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정치적으로 노력해도 그냥 계속적으로 이 자연의 피해가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은 탄소세라는 걸 붙여요.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거기다 세금을 딱 붙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데 막 법질서로 제재를 하고 벌금도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최대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과연 그렇게만 해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론의 진리의 바탕에서 해결해 보기로 하면,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공해를 일으킨 것은 왜 그러냐? 자연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사용물일 따름이요, 우리가 사용할 따름이라 이렇게 생각했죠. 이 자연이 우리하고 한 몸이요, 한 덩치, 함께 살아가는 완전한 한 생명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사랑과 자비와 인이 있다 이거죠.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이 병들면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는 사랑과 자비와 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이 병들은 것을 치료하려는 데는 자기 가족을 치료하려는 것 같은 사랑과 자비의 인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막 새를 붙이고 막 자연 보호 운동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이지 내 가족이 아파갖고 하는데 치료하려는 그런 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왜 내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막 병원에 가고 막 난리 나죠. 어떻게든지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연이 피해가 됐는데 막 내 자녀가 어디 독감 걸린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난리를 부리지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이나 이게 자비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에서 폐해를 받는 여러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자비심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네가 그냥 잘못해갖고 그렇게 능력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야 그냥 무심히 지나간다 이거죠. 지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를 해결하려면 공생공영 자리이타의 정신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이 자본주의의 경제에다가 공생공영 자리이타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개인의 마음속에 이 자비심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자비심을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나 이 개인이나 이 가정이나 사회 속의 갈등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을 기르는 속에서 해결이 된다. 지금은 뭐냐면 이 세상의 논리가
정의의 논리에 있어요. 절대로 법을 어기거나 불의한 일을 하면 막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적 논리로 돼 있다. 이거예요. 법을 어기거나 질서를 어기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 지금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뭐 세상에 어떻게 돼요? 뭐 법을 어겼다 그러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논리로 지금 전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막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기 자녀가 어떤 불의한 일을 하고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잘못했다 고쳐야 한다 그 생각 앞서서 자기 마음속에 자비심이 먼저 있단 발동한단 말이에요. 이 자비심이란 건 뭐냐면 잘하는 거는 잘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요. 잘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 비라는 건 못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 이 비라는 대자 대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참 핵심이라 이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옳고 그런 것만 따지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왜 안 없어지냐? 이 대비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잘못한 건 불쌍히 여겨야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대종경에도 있잖아요. 악한 일을 보면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게 대자대비심이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악을 본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지 이걸 미워하지 않는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녀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이게 과오를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개인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뭐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회적에서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자식들은 그거에 대해서 애틋하고 불쌍히만 여겼지 그걸 비난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 그 정신을 우리가 전 인류에게 한번 갖춰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북한 남한의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야당 여당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게 모든 데 적용이 돼서 이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돌려보자.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대자 대비심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대자 대비의 정신을 한번 갖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잘못한 것은 불쌍히 여길 때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분별하지 말자 하는 이 정신을 운동화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깊은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이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이 각각 이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넓은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충만돼서 그것이 그 정신이 우리 가정사회 국가 세계로 퍼져나갈 때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여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옳고 그런 것만 갖고 정의만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는 그 덕이 조그맣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대자대비의 기반 후에 세워진 정의 실현,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돼. 법질서를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대자대비라는 기반 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이 탄탄한 기반 후에 집을 지어야지 그 집이 튼튼한 것처럼 대자대비란 기반 후에 이 정의신이라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 정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우리가 참 도덕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대자대비가 깔려 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녀를 볼 때는 정확하게 그런 걸 갖다
없애는 데 노력하고, 타인을 볼 때는 잘못이 불의를 하고 할 때는 대자대비로 좀 봐자 이거예요. 자신이 우리는 어떻게 돼? 거꾸로 자신이 잘못한 거는 대자대비를 해. 대자대비라고 열심히 너 그렇게 봐주는데, 다른 사람 잘못한 거는 그냥 옳고 그른 정의 잣대로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대자대비로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거꾸로 하자 이거죠. 타인을 볼 때는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이 엄격한 정의 정신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늘 당해도 잘못하려는데 안 고쳐져. 너무 이게 하고 안 고쳐져.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이거 안 고치지냐? 그러면은 그때는 그 자기 자신 또 대자대비로 봐야 된다 이거.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고쳐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막 절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자비의 마음으로 볼 것이요. 이 바르다가 안 될 때,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을 땐 자비의 마음으로 볼 것이요. 타인을 볼 때도 참 옳고 바르게 길러주되 대자대비의 바탕에서 길러주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태양보다 따숩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자비의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비할 바 없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 대산용사님께서 원기 78년에 자비의 도를 법문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의 자비는 사랑으로서 잘 길러주신 것이요, 아버지의 자비는 엄격한 절제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성현의 자비는 인과봉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과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성현의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비행을 하라. 그다음에 진리를 깨치고 자비하지 않을 수 없고, 자비하고서 진리를 깨치지 않을 수 없다. 자비는 상이 없나니라. 이런 자비의 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늘상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자비의 도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의 자비의 눈으로, 이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서 우리 마음속의 원망과 증오와 미움과 이를 녹이 없애버리고, 오직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돼서, 그러니까 좀 잘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참 잘 봐줄 수 있는, 이게 원불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잘못하는 꼴을 잘 봐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법문을. 그래서 잘못하는 것도 좀 볼 수도 있고. 그럴 때 러시아 훈산 전도연 총무부장이 처음에 막 러시아 갔더니 막 이것도 잘못 저것 잘못 도저히 못 살겠더래요. 이거 잘못 막, 그러니까 막 연락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 이제 마음 공부하는 시절 이거 그거 있는 거대로 보고 그러니까 보더라 딱 이렇게 했더니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냥 그 있는 거대로 보기를 봤더니, 그 잘못하는 속에도 다 괜찮은 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다 잘못한 줄 알았더니 그 중에 괜찮은 점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전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봤더니 거기에도 괜찮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 엄청이 잘못하다 미운 것도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보면 상당히 좋은 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더니 엄청 이 세상을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옳고 그른 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상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대자대비의 마음을 기르고, 참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보고 보면 그 속에도 참 우리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다 있더라 하는 이런 넓은 사상을 우리가 가져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특히 이제 집안에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잘하면 누가 효도를 안 해요. 근데 이 살이 어긋난다 이거죠. 살이 어긋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대의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를 어떻게 서당에 한 달을 다녔어요. 서당에 겨울방학 때 갔더니 그냥 어떻게 서당에 좀 가보라 해갖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동생하고 이제 서당에 이제 갔어요. 가서 그때 한 열댓 명이 앉아갖고 막 한문책을 막 읽어요.
막 이렇게 우리는 동문선섭이란 책을 갖다 이렇게 놓고 제일 초보가 읽는 게 동문선섭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또 읽고 뭐 한번 해석해주고 뭐 그래 좀 몇 줄 해석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몇 줄 해석하고 오고 그 거기는 참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서당 선생님이 또 하신 말씀이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래요. 공자님 그렇게 했다. 부드러운 말씨와 큰 태도로 간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요 마음이 진짜 따끔해요. 나는요 부모님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마음속에 말은 못해도 그냥 원망심이 좀 싫은 마음이 꽉 차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조그만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속에만 갖고 있지. 그랬는데 거기다가 부드러운 말씨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드러운 말씨가 온화한 태도가 어떻게 얼굴이 온화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 내가 공자님은 성인이다. 어떻게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한 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나한테 해로운 된 걸 들었던 불합리한 걸 봤을 때 이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녹여갖고 그냥 부드러운 말씨와 부모님에 대해서 온화한 태도로 하느냐 이거는 그냥 진짜 결심을 하고 그냥 공부 삼아 해보는 거죠. 공부 삼아 이거 그냥이 안 돼요. 공부 삼아 이렇게 막 그런데 그냥 전혀 안 맞는 건데 그냥 눈 딱 감고 공부 삼아 그냥 부드러운 말씨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면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그 기회가 없었고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는 내중에 안 되는데 억지로 해갖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게 사이가 좋아진 거 엄청 사이가 좋아지고 이 바른 법으로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더니 어머니가 막 이 독경을 막 쓴 게 막 노트가 나왔어요. 그게 막 노년에 그걸 막 쓰셨는데 엄청 정성력이 있게 우리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쓰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노년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씨와 온화한 태도로 이게 마음이 걸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온화한 태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 그러냐? 또 이제 자식이 있을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이 똑같은데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할 때 부드러운 말씨라 온화한 태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그냥 참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내 부하가 그러고 동료가 그러고 똑같은 불합리하지 막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꽉 참고 부드러운 맛이 온화할 때 이게 되냐? 부모님도 안 되는데 부모님도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 삼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해를 입었을 때, 해 입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어떤 좌우간이 못마땅할 때, 미운 생각이 있을 때 그거를 탁 누르고 부드러운 말씨와 온화한 태도로 그냥 이렇게 참 대자대비심을 발휘해갖고 그냥 딱 한번 할던 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 마음 개조 운동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새삼 운동이 코로나까지는 안 가더라도 퍼져나갈 것 같은데 이 안 퍼져나가는 거 보면 그냥 이 새삼 회원들이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대자 대비로 자기 마음속에 원망심이라든지 증오심, 미운 마음, 화나는 마음을 그냥 이게 눌러버리고 그냥 그 부드러운 맛이야 온화한 태도와 자비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얘기해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이걸 공부 삼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면 이게 이 세계적 정신운동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참 이게 자본주의의 패자들에 대해서 한번 불쌍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참 뭐가 일이 잘못해갖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제일 어려운 건 누구예요? 이제 빈병인이라 그랬어요. 그냥 몸은 아픈데 가난해갖고 이렇게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빈병인이라 그래요. 근데 빈병인이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미국에 많을까요? 미국에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보험제도가 잘 돼서요. 그냥 뭐 대충 몇만 내면 다 돼요.
뭐 코로나 걸려도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내면 이게 뭐 해결이 된대요. 뭐 한 봐도 미국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막 몇 억 원이 나가, 몇 억 원 병원 치료 막 제대로 받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된 사회가 빈병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게 우리가 참 미국 가도 빈병인을 구제해야 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심이 부족해서 그래.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빈병인을 보호하려는 정신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이 보험제도를 만들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그래도 수천 년 내려온 이 불교라든지 이런 덕에 이 자비심이 있어갖고 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뭐 벌써 3, 40년 전에 의료제도를 만나 고치고 해갖고 지금 아주 잘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의료제도 어떻게 됐냐면 월급은 많이 받으면 많이 내요. 혜택은 비슷해. 월급 많이 나는 사람은 많이 내버려요. 그거는 참 잘 된 것 같아요. 월급에 비례해서 그냥 내요. 막 이 갑부들은 의료보험을 엄청 많이 내요. 많이 내고 조그만 사람은 조금 내요. 그 다음에 혜택은 비슷해. 이거 잘 됐잖아요. 그 비례로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니까 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이 의료제도가 진짜 세계적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대자 대비의 정신에서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법제도를 막 법으로 고치자가 아니라 자비의 정신이 있을 때 그게 나온다. 그래 자비 정신이 있어야 이 차별, 인종 차별도 없어지거든요. 차별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세계적 정신 운동을 한번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마음을 고쳐야지. 내 마음이 고쳐져서 내가 내 부모님에게 대해서 참 이 부드러운 말씨와 온화한 태도로 그 다음에 해야 되고 내가 혹시 자식이라도 또 말썽 부리는 이 자식은 되게 잘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비심이 잘나.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3자에게 대해서 막 뭐 불합리한 일을 나한테 제일 문제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 나를 비방한 거,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탁 눌러버리고 그냥 대자 대비심을 발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잘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돼야 이게 정말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그렇지 않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해갖고는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선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자 대비를 생활화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인류 동생 운동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걸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는 새삼 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